길거리에서 할아버지 보기 힘들고 남자들이 일찍 죽는 나라 러시아. 넘치는 자원 속 축복받은 땅. 그런데 러시아 인구는 왜 30년째 그대로일까? 불곰국, 상남자의 나라, 보드카의 나라, 그리고 러시아를 대표하는 수식어가 또 있죠. 바로 여초국가라는 겁니다. 주요 국가와 수치를 비교해봐도 러시아는 여자 숫자가 많은데요. 러시아 여성 100명당 남성 86.7명, 한국의 경우에는요 99.8명이고요. 미국은 98.2명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남초 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 104.3명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성비, 연령별로 살펴보면 더 신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출생시와 유년기의 성비는 남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30대부터 역전해서 여성 성비가 갑자기 더 많아지는데요. 여성이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사는 건 맞지만 러시아는 정도가 좀 심한 편입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남성의 기대 수명이 약 64세인데 반해 여성의 기대 수명은 약 75세입니다. 한때 러시아의 연금 수령 나이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국민들은 돈만 내다 죽으라는 거냐 하며 반발 시위가 전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실제로 정말 여자가 많을까요? 프리비에. 제 주위에도 결혼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 나올지도 몰라. 원숭이보다 잘생겼으면 되는 겁니다. 남자가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길에서 할머니들보다 할아버지들 보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도 할아버지들 계시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성비 불균형과 남성의 평균 수명이 짧은 것도 신기한 상황인데요. 이 나라는 더더욱 신기한 것이 지난 30년 동안 인구 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회복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소련 붕괴 이후 계속 인구가 감소해 왔는데요. 1991년 러시아 영토 거주자는 대략 1억 3,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1억 4,300만 명 수준입니다. 이렇게 인구 구성에서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러시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남자들은 위험한 거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유튜브에요, 러시아 파이팅이라고 치시면요, 러시아 남성들이 서로 그냥 치고받고 하는 장면들이 수천 개씩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교통사고가 나면 뒷목부터 잡고 나오기 십상이죠. 러시아에서는요, 바로 트렁크를 열어서 야구 배트부터 꺼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러시아 사망의 주요 원인은 싸움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남자들이 실제 죽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다수의 남성들이 사망했고요. 그 후로도요, 전쟁이 이어졌는데요.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2위의 군사 대국이자 국방비 지출 3위에 해당되는 국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방비 증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이렇게 러시아는 일상이 전쟁이다 보니까 여초 국가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의 사망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바로 술입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보드카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그야말로 진심이죠.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러시아의 술 사량이 얼마나 유별나냐 하면요, 러시아에서는 그런 말도 있어요. 40도 이하면 술도 아니다, 물이다. 그래서 제 부모님도 오셨을 때 막걸리나 소주 드셔보셨는데 물 같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장모님 댁에 가서 한 2주 동안 있었는데 제가 그 2주 동안 가 있으면서 하루 빼고 술 먹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날 술 먹고 회장할 때 할머님이 꼬냑 한 잔을 주시더라고요. 보통은 네. 건약은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 해장으로 다음날 맥주 많이 먹어요. 그리고 40도가 넘어가는 술들을 원샷으로 드시더라고요. 오이나 피클, 치즈, 심지어는 쪽파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술안주로. 도수가 센 술이다 보니까 그런 좀 맛이 강한 안주들로 이렇게 술에 하는 걸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은요, 1994년 술 때문에 정상회담을 펑크내기도 했습니다. 한때 1인당 순수 알코올 섭취량이 20리터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름 술 많이 먹는 나라로 분류되는데요. 한국의 주류 소비량도 최대 9.1리터 정도 됩니다. 1인당 보드카 소비량도 1인데요. 이 보드카는 대표적으로 도수가 높은 술입니다. 원래 러시아에서는 맥주는 주류로 분류하지 않았었습니다.
길거리 키오스크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했고요. 맥주가 주류로 인정된 게 2013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술 사랑은 러시아의 미래까지 방해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드미트리 대통령은 이런 말까지 했죠. 알코올 중독은 국가적 재앙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류 소비량과 음주 인구 비율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함께 증가시키는 요인이 돼버리는데요. 국민들의 질병률이 높아지고요. 사고율이 높아지고 또한 범죄율이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노동 생산성이 하락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많이 불거지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죠. 실제로 술은 러시아 건강 수명을 해쳤습니다. 1990년대 사망 급증의 원인 중 주요 원인이 바로 술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러시아 남성 4명 중 1명은 술 때문에 조기 사망한다. 사망 원인이 알코올성 간 질환이 가장 많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남성들이 술, 전쟁 등 이런 요인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러시아 성비 불균형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성비 불균형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러시아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비 불균형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가져오는지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찌감치 알았던 러시아는 오랫동안 술과의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자, 그런데 술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오랜 기간 겪어온 고질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가진 것만 보면 땅덩어리도 작고 자원도 적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금수저 그 자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 땅덩어리 중에서는 특정 계절적 시점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돼버리는 영토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농업 강국 중에 하나죠. 그리고 러시아는 자원이 넘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는 경제 선진국으로 불리지는 못할까요? 러시아 역시 자원의 저주에 휩싸인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자신들이 캘 수 있는 많은 광물 자원에 의존해서 경제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가 1달러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러시아 재정 수입은 약 14억 달러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러시아가 원유 수급에 있어서 얼마나 절대적인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인지 알 수가 있고요.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기득권들을 올리가르히라고 부르는데요. 이 올리가르히들은요,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했지만요, 일반 러시아 국민들은 사실 지난 20여 년 가까이 경제적으로 별다른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지역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의 태반은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유럽에 가까운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해서 모스크바 등 러시아 경제는 이들 도시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돌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랄 산맥의 오른쪽에 해당되는 지역들은요, 극동 지역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지역 국민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 밀도가 극단적으로 낮아서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경제 활동을 전개할 그 기반조차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앞서 말했던 러시아 인구 구조 문제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인들의 평균 수명이 짧다 보니까요, 노동인구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당연히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이게 만들어서 고학력 인적 자원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비 불균형은 다시 결혼과 출산율 감소로 인구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도 활성화되기가 어렵게 되는 요인이죠. 게다가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인해 성비 불균형이 심화됐습니다. 러시아 전사자만 하더라도요, 약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짐직령을 피해 러시아를 이탈한 남성이 3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러시아 경제의 펀더멘탈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겠죠. 오랫동안 해온 술과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과거보다는 술을 덜 마시는 국가가 됐습니다. 예전처럼 독주인 보드카를 즐기기보다는요, 맥주와 칵테일을 즐기는 젊은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남성들의 짧은 수명이라든가 인구 불균형 문제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남성 전사자 수는 늘고 있고요. 이런 전쟁을 피해서 외국으로 망명 가는 젊은 고학력층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낮은 출산율도 러시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죠. 오랜 기간 러시아의 경제 발전을 저해한 인구 문제, 러시아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